자,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백만장자 메신저 193페이지에 자, 오늘은 챕터 4가 되고 새로운 파트예요. 백만장자 메신저의 생각법인데 첫 번째 생각법이 뭐냐면 성공이든 실패든 나의 경험은 모두 소중하다. 여기서 있는 게 생각법 첫 번째가 자존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메신저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뭐 자신감이 뿜뿜하거나 자존감이 막 높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이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신이 경험했던 부분, 자신이 실패했던 이 경험들을 가지고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내 경험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관해서 이거를 토대로 내가 메신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 나의 의견이나 나의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들으면, 상대가 들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내 생각을 이렇게 전해도 될까? 그런 생각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 메신저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메신저도 처음부터 잘났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고, 그거를 극복하고 한 다음에 내가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메신저 활동을 할 수 있다. 내가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경험을 뭐 이렇게 나누는 거, 네,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었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놔주지 않는다거나, 뭐, 그 사람이 또 의견을 나누지 않았을 때 나의 생각은 뭐냐면, 제가 그 사람한테 의견을 나누지 않는 거는 똑같아요. 내가 의견을 했을 때 이게 이 사람한테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공감이 될 것인지, 그걸 자꾸 제가 내 스스로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상대를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있지만 내지 않는 경우는 우선은 상대 의견을 먼저 듣고 나하고 좀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저는 좀 제 의견을 좀 제시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나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만약에 거의 자신 의견을 막 냈을 때 거의 해답에 좀 가깝다. 또 내하고 의견이 좀 일치한다 하는 경우에는 굳이 제가 MSG를 넣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람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을 도왔던 예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내한테 무엇을 물었을 때, 또는 그 사람한테 의견 제시를 했을 때는, 내 의견이랑 주변 사람들 의견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거의 한 80% 이상의 성공담이 있었을 경우에 저는 좀 제시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제시하지 않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자신감 뿜뿜해서 제가 뭐 의견을 내거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 자존감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 편인데도, 어, 그래도 내가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번 챕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미선 대표님이 안 오셨네요. 맞죠? 왜 일본 미선 대표님이 없냐고. 왜? 그래서 수미 대표님 해주세요. 맨 처음에 화면을 켜셔가지고 첫 번째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아닙니다. 아, 성공이나 실패는 나의 소중한 경험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공만이 나의 그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되려 실패나 고통이 나의 소중한 가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그 왜 맨날 좋고 맨날 좋은 것, 아니 맨날 성공한 것만 있으면 되려 이야기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천사로 있다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모든 거를 다 느껴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위에서는 맨날 좋은 것만 있으니까. 맨날 좋은 것만 있으니까 뭐 슬픔, 고통, 뭔가를 다 느껴보기 위해서 지구에 왔다라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려 그 실패했던 것들이 되려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었지만 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실패가 거듭됨으로 인해서 성공의 방법을 찾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메신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고요. 예전에는 실패하면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 그거를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되려 요즘에는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도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더 낮아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아, 그 198페이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 2번을 했을 때 나누지 않는 이유는 역시나 내가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내 이런 방법들이 과연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나도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스스로 괴로운데 사람들한테 말한들 이게 무슨 도움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되려 다른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 격려했었어. 야, 해봐.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되려 그 괴리 나와 타인을 완전히 같이 볼 수도 있는데 다르게 내가 하는 실패는 다 진짜 실패고 남이 하는 실패는 경험치라고 생각을 해서 되려 그거를 해보라고 독려를 해주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의 실패도 꼭 그 실패가 아닌 경험치다, 소중한 경험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저도 그래요. 저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 의견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에 대해 무릅쓸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요번에 같이 공저를 썼던 꼬맹이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걔가 굉장히 또 완벽주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구상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찾아가서, 아, 괜찮다.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하다 보면 써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이제 잠깐 얘기를 했더니 대단한 거 해냈다고 누구나 다 책을 쓰고 싶어 하지만 그 책을 다 쉽게 풀어내지 못한다고. 어느 인생이고 보면은 책 10권, 100권은 다 나오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글로 풀어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다음 공저도 또 신청을 했고 브런치도 이제 한번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났대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가 힘들어 하니까 계속 독려를 해줬는데, 제가 첫 번째 책, 제 숨기고 싶은 그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나도 첫 번째 책이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지만 나는, 음, 이게 그러니까 미흡하지만 내가 이렇게 써냈다. 하지만 이 책을 누군가는 읽고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 이 책을 읽고 내가 희망을 가졌다. 참 그래도 희망적이게 살아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전화 통화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어제 만나니까 내 이야기가 머리에 맴돌아서 자기 다음 공조도 그 신청을 했고 그것도 또 친구랑 같이 또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또 브런치 작가 그거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이야기를 잘 해줬구나.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크게 메신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내가 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살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나 나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메신저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메신저로 가면 엄청 크게 이제 훌륭하게 된 부분 사람들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일상생활에 틈틈이 짬짬이 주위 사람들한테 의견이나 좋은 말들을 전해주는 것 자체도 메신저라 생각을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연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아침에 읽으면서 내가 여기 1번에 내가 인생의 교훈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이거는 자존감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르던 게 내가 사는 인생이 평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정도는 다 생활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인생의 교훈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주위에는 뭐 어쨌든 다 공직 생활을 33년, 40년 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뭐 내가 뭐 특별하게 고난을 겪었거나 가족이 뭐 아프거나 뭐 이런 사례도 별로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의 어떤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출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그 나누지 않은 거고, 만약 내 친구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인생 교훈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실질적으로 내 친구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고 평탄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뭐 물어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걸 보면서 좀 알아차림이라는 걸 내가 요즘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 이렇게까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평범하지 않다. 보통의 삶이 아니다는 걸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좀 더 공부를 해서 하고 의견이 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경우는 누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만큼의 삶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딱 정해놨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이 정도는 누구나 이 고통이고, 직장은 누구나 다니는 거고, 뭐, 어쨌든, 이게 평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존감하고는 다르게 내가 알아차림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내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왔던 데는 언제인가. 이거는 보면, 뭐, 무빈 대표님처럼 힘들어서 뭐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야, 네 인생은 책으로 써봐라. 이런 말을 했었던 그런 것들도 제시를 하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큼 받아들이냐에 또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소리로 했던 걸 이게 탁 이제 낚아채서 내가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알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공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공을 좀 더 쌓았자. 맞아요. 5년 동안 싸우면 뭔가가 이루어지기 있죠. 엄청나게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공도 복리로 쌓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막 밑바탕처럼 막 이렇게 평행처럼 막 보이다가 이게 험담 점프할 때가 딱 있거든요. 이렇게 딱 됐다가 또 쭉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성공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연숙 대표님, 연습 평범하지 않아요. 저는 회사 생활 이런 거 못해요. 누구 밑에서 못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들어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나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봤을 때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거기 어떤 게 딱 들어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여기 어디 직장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이렇게 존경하거든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의견 제시도 잘 해주시잖아요. 연수 대표님. 딱딱딱. 그러니까 자신 자꾸 안 그렇다 생각하시는데, 뭐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이렇게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시를 딱딱 해주시잖아요. 그럼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훌륭하십니다, 연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 그 챕터에 자존감, 자신감 이렇게 나왔는데, 자존감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자존감, 도대체 자존감의 평가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예전에 그 뭐고, 저 주변의 지인분께서 저한테 참 자존감 없다면서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듣고 자존감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제 딴에도 저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의 평가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자존감이란 단어를 크게 저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챕터를 봤을 때 아, 자존감 근데 평가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한번 저거를 봤는데 이게 제가 누군가한테 메신저를 대기 위한 글은 아니고요. 글은 아니고 스스로 이제 느꼈던 이제 느낌이라는 걸 이제 당부해 드리고 1번에 제가 인생의 교훈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이유는 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많은 가정을 저도 잘, 뭐, 뭐라지? 정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교훈, 내 삶의 마지막에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내 친구가 같은 이유로 얘기했을 때, 그냥 존중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응원할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그대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3번에, 의견이 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경우는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겪었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저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잘못된 의견이 그 사람을 좀 더 다른 곳으로 보내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내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왔던 때는 언제인가? 이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그래서 되게 뭐 듣는 걸 좀 많이 음, 하려고 네, 그냥 잘 들어요. 잘 듣고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런 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혜정 대표님한테는 맨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러 막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시해 주세요. 의견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얘기하셔. 당신 정리가 안 돼요. 얘기를 하다 보면 경청을 잘 하시는 사람들은 잘 듣잖아요. 인풋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아웃풋이 막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되죠. 그 경청을 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기에서 많이 배워갑니다. 네. 저희 뭐지 조성희 대표님이 항상 수업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5시 기상을 하라. 그다음에 거울 보면서 나를 사랑한다를 외쳐라. 이게 이제 자존감을 올리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칭찬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모든 수업에 맨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하면 조성희 대표님이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이른 기상을 좀 해라. 그다음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내 세포는 탱글탱글하다. 뭐 나는 동안이다. 나는 교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조석희 대표님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를 사랑한다. 이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거울. 저는 거울이 저 앞에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해놓고, 지금 이걸 보면서, 쟤 예쁘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혜정 대표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 대표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좀 대부분 하고 있어요. 난 잘났네, 이러면서. 나는 잘났네, 이러면서 맨날 이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희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그, 뭐, 그, 머니 맵은 안 나오나요? 지금 그 다음이 머니 맵인데? 금요일 날 했잖아요,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 다음이 머니 맵, 그러니까 메신저로 어떻게 돈을 버냐. 그거 내용인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버렸네. 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빠르게 좀 질문만 네 개를 한번 스캔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기 이야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와이유 이야 한마디 했더니 막 자기 이야기를 막 일주일치를 막 다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못하는 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런 말 듣고 자라지 오늘 어땠어 이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그런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썼던 우리 공저책 있잖아요. 추락한 것 전원책. 거기서 생전 50이 넘어서 생전 처음으로 그 많은 걸 꺼낸 건 생전 처음이었는데, 뭐 되게 막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그런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때는 제가 그런 것 같고, 집에서도 막내다 보니까 뭐 얘기하면 이제 오빠한테 눌리고 다 무시되고 아버지도 이제 다 무시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심부름은 네가 갔다 와라 항상 심부름은 내가 다 하는데 의견은 다 무시되고 뭐 그런 것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무시되는 거에 얘기를 못한 것 같고 커서는 이제 그 90년대인가 중반쯤에 이제 동아리방에서 막 그때 아직 김영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김영삼 시대라 아직 데모를 했잖아요. 데모를 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를 와서 막 경찰이 쫓아왔다고 도망간 거 막 이렇게 영웅단처럼 얘기하길래 저는 거기서 그냥 그 데모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냐. 또 나는 가서 그냥 휴지를 줍겠다.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막 데모하고 그래야 되냐. 그랬다가 거기 한 열댓 명한테 막 집중 포화를 당했거든요. 반동무자처럼. 그래서 이제 좀 비웃으면서 막 웃어가면서 너 거기서 슈디 웃으면서 그 시위가 되는 막 웃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 앞에서 웃으면서 그러면 저는 또 수치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유를 닫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커서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는 상사한테 반하는 의견을 못 하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교회에서는 이제 한 번씩 그나마 여기 호주 외국 애들은 아시안이라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외국 애들은 여기서 오래 살아서 이제 오픈이 개방돼서 마인드 오픈돼서 좀 다른 얘기를 해도 돼요. 이게 한 번은 어떤 그 리더가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우리 비판하지만 아무 얘기나 자유롭게 오픈하자 면서 나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랬다가 이제 또막 결정을 해서 천국 같은 걸 믿지 않는다. 난 차라리 윤회를 믿는다. 막 집중파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또 한 번 그런 셸리의 부자성네 그냥 저기 지금 절로 이사가 있어. 그 말 한 번 농담으로 했다가 돈은 있냐고. 그래도 믿음은 뭐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요. 이 말을 했는데 그 돈은 있어야지. 그래서 막 그렇다가 또 물질에 뭐 속물이라는 물질에 이렇게 집중 속물이라는 막 집중 포화를 당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절대 의견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이제 엄마들이 해주는 그 골뱅이 국수 막 월남쌈 이런 게 너무 잘해가지고 집에서 살림하고 하는 엄마들이 음식이 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끊고 입을 다물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부자가 되면 막 100억, 300억짜리 부자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 내 얘기를 듣겠죠. 지금은 입을 다물 때.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4번은 내 얘기 언제 사람이 도움받으냐면,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감히 제가 얘기하면 윤정 대표님이 저번에, 그 주식 이런 걸 모임에서 모임을 할 때 하고 싶은데, 아직 주식으로 성공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임을 하지? 한번 살짝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때 챌린지로 하세요. 같이 이렇게 크는 걸로 했을 때는 그 얘기했더니 바로 확 받아서 그 적용을 하시냐. 윤정님 그 적용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확실히 공부를 잘해서는지 받아서 적용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거 하고 알았다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그 이론적인 거 말고 통장 관리로 해달라고 했더니 인정님 뭐 이렇게 그 계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내가 인정님한테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해줬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많이 울기도 하고
좀 치웠다. 그게 시드니에서도 한 번 해도 그러고, 한 10년 지나서 여기 와서도 그냥 누가 울길래 해줬는데, 어, 많이 뭐, 후련해졌다, 뭐, 그러길래, 야,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재능이 있구나 싶어서, 근데 여기 마인드 파워에서 교수님이 참 다행스럽게도 시브레기를 이렇게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걸 내가 써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항상 그 상희 대표님은 좋은 의견 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내주시는데, 저는 이제 상희 대표님이 말하는 그걸 딱 알고, 저는 이게 받아 적용을 잘 하는 편이고, 뭔가를 누군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저는 그냥 유심히 그냥 들어요. 다가 내하고 항상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맞다 싶으면 그냥 해요, 저는. 앞뒤 안 가리고 좀 하는 편이라 가지고, 좋은 의견들 항상 감사하지요. 토요일마다 또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상희 대표님은 또 훌륭한 시브리기 교수가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러지 싶은데, 나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네. 어, 말숙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집트는 제가 성공이든 실패든 나의 경험은 너무 소중하다. 자존감. 제가 어,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알지 못하고 너무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봤고요. 어, 이 책의 글들을 읽으면서, 자존감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한다. 이는 심리학에서도 이미 입증된 맹세로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낄수록 자신감도 높으면 본인이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고요. 제가 여기 질문에 첫 번째, 내가 인생의 교훈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195페이지에, 나의 생각은, 제가 남을 도우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나누지 않는 이유인 것 같고요. 음, 2번은 좀 답이 안 나와요. 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의견이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었던 걸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저는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왕따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경험을 너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앞에서는 듣지만, 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음,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막 굳이 다른 사람한테 제 의견을 많이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막 저 의견을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에서든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뭔가를 알고 그냥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모임에 있었든지 그 자리에 가면 저는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도움, 이렇게 크게 그거 없이 도와는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음, 우리 연숙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아차림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나누면서 저의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고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낼 때,
나는 이랬는데, 막, 이 사람 어떨까? 그것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말숙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냈을 때.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같은 거를 좀 극복해 나가는 게 조금 힘들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좀 상처가 좀 내재되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좀 힘든데, 그래도 말숙 대표님, 여기서는 의견 잘 제시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점점 나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의견 내주시고,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이순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어, 오늘 이 대표님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모든 분들이 각자의 다 그런 만큼 아주 성실하게 아주 잘 하고 있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챕터에서 자신감이 부족해도 할 수 있다. 이 말에 많이 공감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아주 큰 사고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황금 티켓으로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그렇게 정말 긍정적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챕터를 보고 저도 오늘 많이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신 분들의 그 보면 의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도덕적 의무감이고 또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보면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소명감을 가지고 이제 소명이라는 걸 많이 해서 제가 오늘 다시 그 찾아봤어요. 소명이라는 뜻을. 그래서 이제 소명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소명을 받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이걸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분들은 그런 그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 하나님을 찾듯이 그런 부르시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은 역시 정말 멋진 메신저구나 그걸 느꼈고, 저도 이제 이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인생의 교훈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예전에는 듣는 걸 저도 좋아하거든요, 경청을. 그래서, 남의 얘기를 누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뭐 스토리나 그런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어, 제가 내 속에 잣대가 있었던 거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그죠? 내가 완벽해야 뭐 보여지는 것이 확실하고 완벽해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의 그대로의 모습 자체가 빛나는 삶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내 친구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인생 교훈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엄청 그 자랑할 만한 게 많고 본받을 만한 게 많은데 나누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일단 칭찬으로 끌어내는 거죠. 이게 또 잘하고, 이게 또 잘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제 본인이 조금씩 인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견이 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경우. 이거는 과배려심. 내가 너무나 상대를 배려했을 때, 그랬을 때 좀 참았던 일. 이거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저 처분이 또 듣지 않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저 자신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분을, 배려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을 하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때는 언제인가? 제가 정말 도왔던 때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 눈빛을 보았을 때, 뭔가
그런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 그, 제가 이제 실례로 들면, 저희 이제 남자 사장님이 계시는데, 전주에 남자 사장님이 계시는데, 자꾸, 그 시스템을 배워서 해야 되는데, 약간 판매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조금, 말씀을 해요. 이제 말을 해주면, 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 막 판매, 어디 가서 팔아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말을 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빗나갈 때 저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저도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를 통해서 정말 내 삶에서 깨달은 교훈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이 챕터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대표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질문에 대한 그런, 인순 대표님의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아, 저도 그 생각을 못했네. 본질을 해치는 사람, 본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의견을 제시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그런 부분들, 한번 한 개를 얻어갑니다. 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서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몇 년 전에 가장 잘한 행동 중에 하나가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음, 직장 생활을 그때, 제가 한 프리랜서로 수십 년간 일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한 7, 8년 가까이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너무 뭐랄까,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듯한 말투. 몇 번을 그만두려고 했고, 참고 인내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인드를 공부하면서 나의 능력을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인정을 해줬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을 뭉개뜨리는 그 언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당하고 있지? 예전에는 그냥 참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낮은지도 모르게. 낮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나이도 있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 제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낮추는? 어떻게 보면 말로 인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 그만둬도 이제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 세팅이 되면서 그만뒀는데 그때 그게 제가 제 스스로를 믿어주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를 인정해주는 시점. 나 직장 그만둬도 돼. 서희야, 너 그만둬도 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일하자. 너를 인정해주는 사람들하고 일하자. 너에게 이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넌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그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정말 말대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지금 제가 작년에 사고 당하고 잠깐 이제 재택이나 이런 부분들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표님이 와서 일해라. 언제든지 와서 일해라. 그리고 간간히 또 일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믿어주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냥 허용하고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 자존감은 나를 믿어주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라는 것을 진짜 경험을 했어요. 몇 년 전에 퇴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잘한 행동이라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직장을 그만둔 건 내 생애 최고였어. 이러면서 최고 잘한 일이었어. 그러면서 저를 많이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삶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퇴사나 이런 것들은 불안하고 안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일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우연찮게 넘어져가지고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고를 당했잖아요. 음, 그럴 때 마인드 파워를 만났고 감사일기, 100일 감사일기를 병실에서 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MMC 가족들을 만나고 지금 한윤정 대표님 막 정말 이 귀한 이상희 대표님 다 초창기 멤버신데 그때 같이 감사일기 쓰셨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었구나. 어, 그런 생각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 대표님들 얘기 들으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고, 저는 인생의 교훈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한 주간? 뭐 했어요? 오, 저기 서희 자매님이라고 그러고, 서희 자매님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결혼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매번 질문이에요, 매주마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나도 그럼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그 고난을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면서도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잘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내 삶의 교훈들을 함께 내 삶의 교훈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 큰 힘이 되는구나. 그동안엔 몰랐어요. 사실 제가 이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싱글들이 있는 나이가 많은 싱글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었는데 이제 그 공동체를 결혼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싱글의 때 함께 고민하고 뭐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후에 대해서 고민했던 친구들이 너무나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삶을 내가 살면서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멀리서 찾았어요. 나는 이렇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찾았는데, 내가 가까이에 이런 좋은 분들을 놔두고 멀리서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보면 이 MMC, 또 여기 우리 한윤정 대표님을 비롯한 정말 아침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대표님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히스토리를 매주 나누는 교회들이 많았고 몇 년째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니까 저의 히스토리를 듣고 어제는 아는 후배를 만났는데 저한테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대표님, 거예요. 대표님, 잠시만요. 서희 네, 대표님. 네. 서희 대표님 의견 되게 좋은데요. 이제 끊을게요. 네네네네. 너무 네네. 길어졌죠? 그래가지고, 예시를 네네. 좋은데, 그러니까 음. 요 부분을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나눌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시간 오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나눠주실 게 많으셔가지고, 서희 대표님은, 그리고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항상 예시도 많이 들어주시고, 경험치 얘기 많이. 죄송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대충 할 길어졌어요. 건 없어요. 오전에는 출근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 있어 보세요, 수미 대표님. 있어 보세요. 영길 대표님하고 영숙 대표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한 5초 세고 없으면 안 가능한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 사진을 오늘도 찍고, 행복합니다. 다들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영길 대표님. 목소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찍어 봅시다요.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이쁘십니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는 부자다, 나는 잘났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